그럼 이걸 토대로 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문승범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문제는 고1 문법 문제입니다. 설명할 대상은 고1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1 2등급 A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 부분까지 조금만 내려주실까요? 자, 한편 보조사 중에서 의존명사 또는 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할 경우가 있어 헷갈릴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다. 자, 나라는 대명사 뒤에 붙어서 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 보조사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내가 아는 대로 말해라. 자, 아는 대로. 자, 지금은 띄어져 있죠. 지금 아는이 대로를 수식하고 있어서, 자, 아는이라는 관용어가 수식하고 있는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시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먼저 첫 번째 보조사 잡겠습니다. 네, 보조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존명사. 세 번째로는 어미 잡아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나오는 보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나옵니다. 체언 뒤에 나와서 자기 고유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에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혼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명사로 이제 관용어 뒤에 나와서 뒤에 나오는 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어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덜 돼 있어서 어미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용언의 어간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용언의 어간 뒤에 나오는 말이고요. 어간 뒤.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사인 먹다 그 동사의 기본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먹다. 자, 네, 자, 먹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동사의 의미, 용언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용언의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할 때 어미는, 자, 이제 얻다 보겠습니다. 얻다. 혹시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김지혜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김지영 선생님, 혹시 먹다와 먹었다의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와 과거. 그렇죠. 현재와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죠. 네, 얻은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문법, 어미는 이제 용언의 어간 뒤에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 설명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무 타이머 제곱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에 너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다 라고 할 때 너만큼은 이제 체언 너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너는 먹을 만큼 먹어라. 먹을 만큼 같은 경우는 관용어 먹을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정답은 1번이다 확인하고 나머지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그는 그냥 서 있을 뿐이다. 있을 뿐에서 있을 뿐. 자,
여기서도 관용어 있으래 수식을 받고 있는 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존명사, 이뿐은 의존명사로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너뿐이다, 너뿐이다, 너뿐이다. 네, 너뿐이다 해서 너는 대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 뒤에 오는 보조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르듯이 뛰듯이 그녀는 뛰듯이 기뻐했다. 뛰과 듯이 이것도 뛰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의존명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다르듯이 혹시 김우범 팀장님 다르의 기본형 알고 계신가요? 네, 다르다. 네, 다르의 기본형 다르다. 기본형이 있으면 용언의 어간도 있다라는 거.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어미라는 점. 네, 다르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다르 뒤에 있는 듯이는 어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나는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지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 선택을 물어봅니다. 선택을 물어보는 든지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밑에 자 부르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부르든지. 자 혹시 이현호 선생님 부르의 기본형 뭔지 알고 계신가요? 부르다라는 용언, 얘도 용언의 어간을 포함하고 있는 어미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용언의 어간을 포함하고 있는 어미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불규칙한 식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다. 좋지. 네. 좋지 부분에서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좋 되겠습니다. 좋은 영혼의 어간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지는 어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난지도 만난지 나옵니다. 만난지. 자 여기서의 지도 만난이라는 관용어를 갖고 있는 관용어가 수식하고 있는 의존명사다라는 걸로 설명을 일단 1, 2등급을 위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 대한 설명. 네, 3등급 밑으로 대상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등급 학생들은 관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용어로 쓰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로 그러면 첫 번째 관형사가 있겠습니다. 관형사는 조사나 이런 것과 결합하지 않고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를 세는 것 하면은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세는 것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관형사. 그리고 두 번째는 체언으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체언. 여기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수학 공부하면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 공부를 수식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체언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번 이제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용언의 어간과 관형. 네.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에는 니은, 는, 리을, 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3등급 이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알려주고, 이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와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여기 용언의 어간 뒤. 이거와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개념을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언급해주고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보겠습니다. 먼저 출제율입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매번 등장하지는 않고 매번 등장하는 중세국어나 의문변동보다 조금 덜 등장하기 때문에 4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보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1, 2등급짜리 학생들도 우리 외울 때 주로 어떻게 외우냐면 보조사 뭐 은는지만 맞아. 이런 식으로 활용을 외워놓고 저 개념을 외워놓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3.5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였고요. 근데 이제 하센을 받게 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에너지로 하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해지기 전에는 들이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자체는 좋으십니다. 판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아직 부족하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글자 못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요. 이 거리에서. 조금만 오열 맞추고 좀 알아볼 수는 있어요. 참고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맨 쪽에 관영어인지 관영신지 지금 여기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글씨가 예쁘지는 않아도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하시는 부분 생각보다 지금은 발음 처음에 면접하실 때는 발음이 새는 걸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렇게 발음이 샌다는 느낌은 지금 적어도 지금은 별로 없었고 다만 먹을 만큼 다시 또 먹을 만큼 한번 보시면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예. 아마 긴장하신 탓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시면은 고쳐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 등급은요, 지금 그 관영어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이 들어가는 그 하위 등급 설명 같은, 상위 등급이나 하위 등급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강조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가볍게 이런 것 정도는 추가로 설명하신다. 이 정도로 가름하셔도 됩니다. 예. 예. 앞으로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승범 선생 지금 그 강평에 임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하는 거, 판사하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균형이 안 잡히죠. 말하는 것도 갑자기 하이톤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고바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유튜브에서 아마 본인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평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본인이 설명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좀 올라가도 되겠죠. 근데 늘상 설명을 위한 설명의 그 톤은 조금 낮춰져야 되잖아요. 강조하는 부분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균형이 본인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말하면서. 두 번째, 지금 뭐 판서를 한번 본인이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 봐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뭐 지렁이가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 저게 말과 이 판서가 뭐예요? 소통의 수단이에요, 소통. 네. 말로 하면서 소통으로 이렇게 소통의 수단이 판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서가 본인만 알아듣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에 뭐 조치하고 나왔잖아, 저런 글씨가.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 판에서. 그럼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 본인이. 네. 근데 지금도 여기서 마무리 않고 그냥, 저자를 외자로 발음해보면 이상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마무리를 해야지, 선생님. 네. 알았어요? 네. 예측 못하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럴 때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말을 섞으면 돼요, 섞으면. 외자를 하면은 이상하게 들리잖아? 네. 그러면 섞어야지, 말을. 좋아요? 좋지?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이거 매듭 안고 지나가면 이 여파가 수업하기 전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20분, 30분 여파가 같이. 네. 지금 내가 지적했어요. 네. 자, 첫 강평인데 이런 지적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이 연습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면서. 네. 수고했어요.